오늘은 투자에서 피해갈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의 시각에서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은퇴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앞으로 한국 사회가 최근에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세금을 더 올리는 사회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사회로 갈 것이냐,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세금을 좀 줄더라도 그래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이 있는, 즉 고세율 시대로 가는 것 자체 그쪽에 저는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본격적인 건 아니고 이제 첫 걸음마를 떼었는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1, 2차 55년생부터 74년생들이 지금 급격하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동안 일본이 세웠던 그 세계 신기록을 과감하게 깨면서 우리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나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령자가 많아지면 누군가가 그들을 사회적으로 부조해야 됩니다. 그 부조의 형태는 뭐 직접적인 세금도 있을 수가 있지만 당연히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같은 것들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고령자가 많아지게 되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르거나 아니면 나중에 받으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은 좀 더 하게 되고 혜택은 좀 적게 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뭐 정부에서 추계한 거로 보면은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2024년경이면 이제 거의 자금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적립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정부에서 2057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좀 2054년 정도에 오지 않겠느냐. 항상 정부 추계보다는 지금까지 더 빨리 왔습니다. 뭐 고령화 속도도 그렇고, 뭐 사망자가 출생아를 능가하는 것도 그랬고,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같은 것들도 아마 정부 예측치보다 조금 빠를 거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것은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영향 같은 것들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80년대에는 정부 정책이 통화 정책의 시대였습니다. 뭐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세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돈 갖고 있지 말고 그 돈을 쓰거나 투자해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에 숨겨진 의도가.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어떤 데서 나타나고 있냐면 자산 가격만 폭등을 하면서 사회가 양극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쉽게 해소될까요? 이건 상당히 제 능력 벗어나는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사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제 영역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런 양극화가 되는데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금리가 거의 제로까지 왔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는 거의 1%대긴 하지만 미국이 제로대고 유럽이 제로니까 경제 규모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제로까지 와 있는 겁니다. 돈은 많이 풀었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의 여력, 그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는 80년대부터 한 20년간 전 세계가 통화 정책의 시대였는데 이제부터 이 코로나 사태를 필두로 해서 아마 재정 정책의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실업자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고용 사정도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구조에선 재정 정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사회로 갈 확률이 더 높은 것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 이런 원인이 더 많은 거죠. 또 근데 이제 알 수 없어요. 나중에 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뭐 감세를 하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 파스칼의 내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스칼은 팡세라는 그 책으로 유명하죠.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인간은. 근데 이 팡세라는 사람이 철학자이고 수학자였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죠. 신을 믿는 것과 신을 믿지 않는 것 중에 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안전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내가 신을 안 믿었는데 죽고 내세에 갔더니 거기 신이 떡 있으면 이건 완전히 폭망입니다. 폭망. 신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겠죠. 근데 제가 신을 믿었는데 이 다음에 죽어서 내세에 갔더니 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잃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파스칼의 내기라고 그러는데 파스칼은 확률적으로 훨씬 더 신을 믿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세금 문제도 이 파스칼의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세금은 혹시 내릴지도 모르니까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산 운영을 하는 게 더 안전할까요? 근데 만약에 이랬는데 갑자기 세후 부담이 높아지고 건강보험료 많아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캐시플로우가 엄청 나빠지겠죠, 현금 흐름이. 근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나중에 세금도 깎아주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산 운용 전략을 세우실 때, 특히 은퇴자산 운용을 세우실 때는 세율이 높은 상태로 상당 기간 간다라는 전제 하에 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안전하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조세 효율적인 3인방이 있습니다. 3인방. 첫 번째,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연말정산이나 자영업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잖아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이것도 연금을 받을 때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1년에 1,200만 원 이하로 받으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에도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과 IRP. 여러분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도 30% 깎아주고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빠집니다. 세 번째, ISA 계좌입니다. 이 ISA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롭게 올해 다시 이제 버전 2.0 상품이 나오는데 아마 저희 그 센터에서 따로 한번 이거 준비를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상품 중에 항상 그 재테크 필수 상품, 재테크 필수 세제 혜택 상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재형저축이 있었고 보험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저축성 보험을 3년만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줬었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ISA가 제 생각에는 전 국민의 필수 절세 세제 혜택 상품이 될 것이다. 여기에 보너스 플러스 알파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은 10년간만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변액연금이 좀 많은 불만들이 있었죠. 왜요?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도 많았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나왔던 변액연금 대다수들은 주로 국내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었지만 최근에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리스크 낮추면서 장기 복리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액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네 가지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그 다음에 IS 여기에 장기 저축 그리고 노후생활 자금수에서 연금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변액연금까지 합하게 되면 네 가지는 현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조세 효율적인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었죠.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세금이 이 고령화 사회가 진척이 되고 이 정부 재정 역할이 강화될수록 이런 건강보험료라든가 세금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좀 캐시플로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회 전체 유지하기 위해서 내야 되지만 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내가 미리 잘 준비하면 이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